압도적인 이제 우월적인 포인트를 찾아서 그것들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사업 네. 계획서가 정답은 아닌 거. 지금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고 지금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누구. 그 각각의 사람들은 찾아오는 이유와 안 찾아오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 각각의 이제 그룹을 나눈 다음에 뭐 안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뭐 전단지를 나눠주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기에 뭔가 새로운 뭔가의 다른 무인 카페랑 다른. 네, 안녕하세요. 주민 IT 최준호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획자 중 한 분이신 한성희 대표님과 함께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좋은 기획자님을 모셨잖아요. 네, 좋은 기획자님을 모셨는데, 근데 이제 조금 좀 죄송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창업을 하고 나서 사업 모델이 계속 바뀌고 서비스 모델도 계속 바뀌고 뭔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 계획서를 쓰고 기획을 한단 말이에요. 네. 어차피 바뀌는 거 네. 그런 사업 계획서를 기획서를 꼭 써야 되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이해관계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라는 게 왜 필요한가라고 보면,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창업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뭐 엑셀레이터를 통한 초기 투자, 뭐 이런 네. 것들 하려면 그 사람들은 이 업체는 이 스타트업은 어떻게 성장을 해서 이제 성과를 만들 거지에 대한 이제 뭔가 가시성이 보여야지 투자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의 성장 상황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거든요. 뭐 외부 시장 상황도 있고 내부 팀 상황도 있고 갑자기 AI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뭔가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이제 내가 하던 사업 영역이 이제 접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되게 유연하게 해야 돼. 하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회사나 비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사업 계획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하나가 이제 외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조직원들도 네네. 이제 우리 회사가 도대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라는 걸 이제 알기 위해서도 사업 계획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물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업 계획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네. 뭐냐면 이 회사가 핵심 역량을 가지고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시장에서 이제 경쟁자보다 압도적인 이제 우월적인 포인트를 찾아서 그것들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가 정답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서대로 안 되고 이제 사업을 비트는 걸 저희가 피벗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피벗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는 게 좋고 또 좀 잘된 케이스들 좀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은 이제 우선은 회사가 잘 성장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성공지표라는 걸 정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매출을 많이 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매출을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원들이 너무 다양한 아이디어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구독형 서비스면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아이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B2B 모델로 뭔가 이제 B2B 고객을 늘리는 이제 이 수를 늘리면 매출도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매출과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이 성공 지표를 정의를 내리고 그게 우상향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해 놓으면 조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낼 때도 그리고 우리가 과연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때도 이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네. 피벗을 할 때도 이제 더 이상 이게 성장의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택도 없는 결과가 나왔어. 라고 그러면 이제 피벗을 고민해 봐야죠. 일단 안 될 때는 빨리 접는 게 낫다. 네, 안 될 때는 빠르게 다른 걸로 전환하는 게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그 성공 지표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성공 지표가 물론 뭐 이 구성원들이 다 같이 바라봐야 될 지표 한 가지가 있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 지표가 너무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야 되죠? 너무 높다고요? 아니요. 너무 그게
그거에만 천착을 하다 보면 다른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이 그렇죠. 성공 지표도 좀 플렉시블하게 가져가는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지표 숫자는 이제 예전에 이제 유명한 이제 경영 전문가가 얘기했지만 측정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우리가 과연 잘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하는 건 숫자로 하긴 하지만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 피터 같은데. 드러커 얘기한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조직원들이 뭔가를 만들 때 숫자만 달성하면 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의 서비스들은 고객을 만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고객한테 어떤 경험을 줄 것이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숫자만 얘기하기보다는 가령 이제 로켓 배송을 할 때 보면 이제 단순히 아침에 오는 것만으로 좋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배송 현황도 알 수 있고 배송이 완료되면 배송이 완료됐다고 알림에 현관문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되게 안심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가시성을 줄 수 있는 고객 경험을 주겠다라는 정성적인 목표를 가진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지 조직원들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 목표에 달성한 것이 목표라는 걸 알면서 좀 더 같은 방향을 보고 만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조금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너무 좀 이론적인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책은 여기 밑에 있는 링크 가서 사시면 되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대표님이 아시는 지인께서 무인 카페를 창업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무인 카페를 만들었을 때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가 뭔가 좀 달라졌을 때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좀 결국에 삼았던 핵심 지표까지 갔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처음에 인수를 할 때는 이미 만들어진 걸 인수를 했거든요. 아, 그 무인 카페? 만들어진 걸 인수를 했는데 그때 봤던 이제 숫자랑 이제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운영을 했던 거에. 왜냐면 이제 계절적 이유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고객이 줄어드는 것도 그쵸, 있고. 프레시한 것도 좀 떨어지고 뭐 주변에 경쟁 상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같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숫자를 올려야지 될까? 이제 결국 매출을 다시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방문객 수와 객단가를 올려야겠다. 라는 생각. 너무 당연한 거지.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게 안 하고 매출을 올려야겠다고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방문자 수를 올리려면 그러면 고객이 누가 있지? 지금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고 지금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누구? 그 각각의 사람들은 찾아오는 이유와 안 찾아오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 각각의 이제 그룹을 나눈 다음에 뭐 안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는 뭐 전단지를 나눠주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기에 뭔가 새로운 뭔가의 다른 무인 카페랑 다른 아니면 가격이 막 되게 낮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미 온 사람이 예전에는 그냥 커피 한 잔만 딱 제일 마진율에 나눠준 커피 한 잔만 뽑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마카롱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컵라면을 넣을 수도 있고 컵라면은 안 되겠다. 뒤처리. 그러니까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쿠키라든지 그런 마카롱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치함으로써 객단가를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아이템을 배치할 때도 그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여기로 오지? 그럼 수다를 떨 때 같이 중앙에 뭔가 과자나 뭐라도 하나 놓고서 얘기하는 게 좋은 사람들은 그런 과자들을 구비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와서 가볍게 잠깐 쉬었다 간 사람은 마카롱이나 아니면 쿠키 같은 걸 그냥 당 충전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목표 수치를 정해놓고 관련된 사람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까이 우리가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할지를 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결국 질문. 그러니까 내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매출을 늘려야 돼가 아니라 더 스페시픽한 사람이 많이 오게 만들어야 돼. 비싼 걸 팔아야 돼. 비싼 걸 팔려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무엇이 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오지? 왜 와야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안 온다면 안 오는 이유를 하나씩 없애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면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판매해야 되는 이제 카테고리를 늘릴 때 좀 더 확률이 높은 아이템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